안녕하세요. 저는 박민규입니다. 저는 드라마앤컴퍼니 리멤버에서 ML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ML 엔지니어는 머신러닝, 딥러닝, AI를 연구해서 서비스에 필요한 AI를 녹여내는 일을 합니다. 서비스에 필요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찾아보고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재현하고 그걸 실제 서비스에 배포하는 과정까지 이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앤컴퍼니 리멤버는 명함 회사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명함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채용, 커뮤니티, 리멤버 나우, 리멤버 리서치와 같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은 채용 쪽으로 좀 몸집을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 빅데이터 센터 AI 랩은 AI를 만들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6명의 엔지니어와 그리고 ML 옵스 엔지니어가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의 정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비스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AI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거를 정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AI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정제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AI 모델을 좋게 만들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논문을 살펴보고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구현하고 그리고 실제 그 구현한 것을 서비스에 적용하여 배포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코딩입니다. 실제로 논문을 읽거나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이 되지만 개발이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 같습니다. 리멤버의 꿈은 한국판 링크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이 리멤버를 사용하는 그런 거대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명함 이외의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명함 서비스만 하면 유저들이 실제로 그 앱에 머무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가려면 커뮤니티가 좀 좋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ML 엔지니어 혹은 AI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학적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ML 엔지니어는 보통 일을 할 때 논문을 보고 알고리즘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취득하여 그거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수학적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개발 능력이나 혹은 논문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데이터 관점에서 서비스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원래 교육 쪽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통계가 재밌고 수학을 통해서 뭔가 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쪽으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정말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어로 된 것보다는 영어로 된 수학 강의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좋은 교수들이 좋은 수학 강의들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들을 들으면 ML 엔지니어로서 기본을 잘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AI가 대단해 보이고 제가 배운 게 대단해 보여서 서비스에 바로 적용하여 뭔가 엄청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깔끔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AI와 관련되지 않은 개발 또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좀 갭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GitHub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GitHub에 많은 오픈소스 코드들이 있고 좋은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실제 구현해보고 실제 재현해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는 벤치마크 데이터 셋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혹은 적용하고 싶은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서비스와 조금 괴리감이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조금 더 밀접한 그런 공부들을 하려면 실제 서비스가 배포되는 과정까지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AI를 만들게 되면 AI를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AI를 실제 웹이나 앱에 적용을 해서 그 결과까지 뽑아보는 경험이 나중에 회사 현업에서 일을 할 때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L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팀과 가장 많은 소통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그 프로젝트에 맡은 어떤 크루나 혹은 개발자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 배포하고 잘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창의성인 것 같아요. 다른 개발자들은 물론 창의성이 필요 없지는 않지만 뭔가 기획자나 서비스를 계획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ML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용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창의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연구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창의성의 발전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 B, C, D를 아는 사람과 A, B를 아는 사람은 A, B, C, D를 아는 사람에서 조금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많은 적용한 그런 사례 혹은 많은 AI를 어떻게 많은 서비스에 적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고 하는 과정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연구한 부분, 내가 찾아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내가 기록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션을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인 것 같습니다. ML 엔지니어는 특히나 AI가 많이 발전하고 새로운 논문과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영어로 된 논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 것을 잘 못하더라도 읽는 것은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전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의 양이나 데이터의 질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들이 실제 현업에서 쓰일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공모전을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분야고 제가 일할 때 재밌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AI가 점점 주목을 받고 있는 점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추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추천 시스템을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을 잘하려면 지금은 텍스트 정보만 다루고 있는데 다양한 이미지 정보나 다른 데이터들을 많이 다뤄가면서 좋은 추천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비전입니다. 사실 AI란 분야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어떤 그런 벽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성공들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결국에 큰 성공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